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틀에서 이렇게 달리기 50번 하는 동영상 올려드렸는데요. 하여튼 잘 적용을 해보시고, 다른 동작들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병행하시면서, 비대칭 운동과 전신 운동, 대칭 운동을 골고루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동작, 지난번 동영상에서 했던 그 동작을 이렇게 왼손, 오른손도 중요하지만 왼손을 이렇게 눌렀다 뗐다 하는 거는 먹힘 현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하면서 계속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물론 그 동작도 너무 무리하게 되면 몸 전체에 먹힘 현상이 또 생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도 그 정도로 열심히까지는 안 해봤는데, 혹시나 너무 무슨 동작이든 무슨 방법이든 너무 심하게 적용하는 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른쪽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이걸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걸어 다닐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걸을 때, 이렇게 걸으니까 도움이 되더라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일단 걸을 때는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이 오른발이 뒤로 가는 사람인지 왼발이 뒤로 가는 사람인지 이걸 먼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걸으실 때 약간 오른발이 앞쪽으로, 왼발보다는 오른발이 좀 더 멀리 앞쪽으로 가도록 약간 유도하면서 걷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팔이 아래에서 앞으로 위로 이렇게 들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약간 신경 쓰시고, 오른팔은 하여튼 어깨 높이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고요. 왼팔은 우리가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 밥 먹는 동작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뒤로 이렇게 던져주는 동작. 앞에서 왼팔, 이 팔이 왼팔인데 여러분 동영상 보시기에는 오른팔처럼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셀카 모드로 찍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왼팔은 약간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빠져주는 그런 동작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바람도 조금 불어주시는 게 좋고요. 하여튼 이런 동작, 이 동작을 잘 연결을 해 보시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면서 오른쪽 폐가 더 잘 들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걸어 다니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전에부터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지면에 디디는 발바닥을 평상시보다는 한 1, 2cm 더 높이 들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다. 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왜 우리가 걸어 다니면 많은 피가 자꾸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을 조금 한 1, 2cm, 평상시보다 1cm나 2cm 더 높이 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무릎을 들어주시면 되죠. 그죠? 무릎을 조금 더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걸어 다니실 때 여러분들 이제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은 오른쪽 소장이 좀 약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른발이 좀 앞으로 더 나가주는 게 오른쪽 소장을 도와주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물론 오른발 앞차기를 조금 해주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오른발 앞차기,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뒤로 나가니까 왼발 앞차기를 조금씩 섞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처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물론 발도 약간 들어주시면 좋은데 평상시보다 1, 2cm 더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는데 오른발,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뒷발, 뒤로 나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걷기 테스트 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하든 오른발을 조금 더, 왼발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게 약간 반걸음식으로 이렇게 나가주는 것도 괜찮고, 오른발을 자꾸 앞으로 내보내주는 것도 괜찮고요. 오른손잡이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기립근도 왼쪽으로 조금씩 돌려주면서 이렇게 걷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자, 보세요. 자, 오른팔은 어깨 높이까지 이렇게 들었다 내리면 돼요. 팔꿈치를 접지 마시고 이렇게 쭉 어깨 쪽으로 힘이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왼팔은 약간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쑥 빠져줘야 됩니다. 왼팔은 앞으로 살짝 나왔다가 뒤로 쑥 빠져줘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쑥쑥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걷는 겁니다. 보세요. 오른발은 앞으로,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약간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책을 한다, 뭐 집에서 잠깐 뭐 걷기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상체 어깨는 약간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바람도 이렇게 불어주면서 이렇게 걸어 보시면 한 5분 정도라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 보시면, 뒤로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뒤로 걸어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뒤로도 이렇게 걸어 보는 거예요. 오른발이 앞에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상체는 왼쪽으로, 오른손잡이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뭐 세트 운동, 팔로 하는 세트 운동을 해서 또 기립근 운동을 막 해서 이제 예전처럼 뭐 기립근이 많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강제로 돌려놨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만 돌려줘도 먹힘 현상이 예방되면서 기립근이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자, 상체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뒤로 걸 때도 이렇게 걷고, 그죠? 한번 보세요. 오른발이 앞으로. 자, 오른팔은 뒤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른쪽이 등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팔은 앞으로 왔다가요, 바지, 골반까지만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요. 오른팔은. 왼팔은 약간 앞으로 왔다가 뒤로 쑥 빠져주는 겁니다. 왔다가 뒤로 쑥 빠지면 이 걸음걸이 자체로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로 기립근이 어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바깥에 나와서 뭐 10분, 20분, 30분 산책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걸어주시면서 이렇게 걸어보시면 폐가 좀 들리는, 오른쪽 폐가 들리는, 혈액순환이 되면서 오른쪽 폐가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렇게 걸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걷다가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은 비대칭 운동과 대칭 운동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10분을 걸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칭 운동을 앞뒤로 뛰면서 대칭 운동을 이렇게 허리도 앞으로 숙이고 뒤로 하고, 이제 계속 오른팔만 앞으로 왼팔만 뒤로 이렇게만 계속 돼도 이게 몸이 좀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전신 운동을 팔도 앞뒤로 이렇게 하고, 권투도 이렇게 한번 하시고, 한 15초나 20초 정도 전신 운동을 한 번씩 섞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십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이니까, 왼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은 왼발이 앞으로 조금 나가주면서 반대로 상체는 왼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죠? 왼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은 왼발이 앞으로 좀 향하게 해서, 그러니까 하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상체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왼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체는 오른쪽으로 약간, 그러니까 하체는 왼발이 앞으로 나가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죠. 상체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제일 큰데, 저희 아내와 저의 차이가 이 부분이에요. 저는 다리도 왼쪽, 상체도 왼쪽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다리는
오른쪽, 골반하고 다리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상체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저와 저희 아내의 차이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가 거의 50대 50으로 여러분한테도 지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이런 걸 좀 주의하면서 좀 걸어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걸어보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오른발이 뒤로 나가 있는 사람은 오른쪽 소장이 조금 약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생각나면 이렇게 오른발을 앞차기를 이렇게 좀 해주면 이 오른쪽 소장에 힘이 들어오면서 컨디션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동작 한 가지만 계속 하겠다라는 거는 뭔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오른쪽 다리도 이렇게 해주고, 저희 아내는 이렇게 걷다가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한 번씩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주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이거 걸음걸이인데, 그죠? 산책을 하시거나, 아까 그래, 창틀에서 뭐 한 50회씩 이렇게, 오른팔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막 뛰었죠. 뭐 그런 걸 계속 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게 운동하고 싶으면 창틀이나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가서, 이거 누르는 것도, 그죠? 너무 밑에 있는 거 누르는 것보다 약간 어깨 높이보다는 약간 낮은 어떤 창틀이나 어깨하고 골반 중간쯤에 오는 높이에 있는 어떤 물건을 잡고 이렇게 아래쪽 뒤쪽으로 이렇게 눌렀다 뗐다 해주면서 오른팔을 들고 내리고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좋고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도 이래 중간중간에 제가 오른쪽 소장이 좀 약하다 뭐 그러면 오른쪽 다리를 한 번씩 들었다 내렸다 해주면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뭐 굳이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시면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다라는 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 누워서 뭐 어떻게 하든 오른쪽 배나 왼쪽 배에 보충하실 때나 뭐 이렇게 뭐 보충이 필요 없더라도 오른쪽 배나 왼쪽 배에 이렇게 한 번씩 올려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오른쪽 소장이 약하신 분들은 오른쪽 배에 뭐 250이나 뭐 500이나 이렇게 올려보면 좋다. 오른쪽 배에 자꾸 올려서 좋다라고 느끼면 일어서 있을 때는 오른발을 이렇게 앞차기 식으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주면 컨디션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왼쪽 배에 자꾸 올리니까 더 좋다 이러면 왼발을 앞차기를 이렇게 했다 뭐 들었다 내렸다 해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꾸준히 보고 오시고 그걸 적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아는 지식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이런 동작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좀 추가해주면, 동작에 좀 추가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또 적용하시면 좋고요. 그 실질적으로 일단은 폐 들어 올리기 동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양손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양손에 200만 이렇게 차고 있고, 지금 예전에 차던 왼손에 추가로 차고 있고, 호주머니에 차고 있고, 배에 차고 있고, 수건 이런 거 다 뺀 상태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른쪽 배가 약간 약하다는 느낌을 아직도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예전에는 오른쪽 앞주머니에다가 110g 정도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희 아내는 왼쪽 앞주머니에다가 110g 정도를 넣고 있었고, 하여튼 그런 식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참고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용돈을 호주머니에 조금 넣고 있는, 이게 바지 호주머니에 좀 넣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 원리를 조금 적용해서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 오른쪽 대장이 세고 뒤로 나간다는 건 센 쪽으로 다리가 간다는 거예요.
오른쪽 소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 오른쪽 소장이 약하고 오른쪽 대장이 세다. 또 대각선으로 왼쪽 대장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간 대각선 쪽으로. 그죠? 오른쪽 소장이 약하면 왼쪽 대장도 약하다. 그러니까 왼쪽 뒷주머니도 약하다 이거예요. 그 제가 이래 보다가 뭐 균형이 맞는데 오른쪽 소장이 좀 약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누워서 오른쪽 배에 올리니까 좀 좋다. 그럴 때는 오른발 앞차기를 이렇게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거 오른쪽 소장이 지속적으로 좀 약한 느낌이 있어요. 약한 느낌이 있는데 예전처럼 110g을 오른쪽 앞주머니에 넣기는 부담스러워요. 너무 세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자, 제가 오른쪽 소장, 그러니까 앞쪽, 배 쪽에 오른쪽 소장이 약하니까 오른쪽 호주머니에 뭘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왼쪽 대장도 약해요. 대각선 쪽으로. 그죠? 오른쪽 앞쪽과 왼쪽 뒤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지폐를 이렇게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몇 장 들고 다니는데 가끔씩 뭐 나가서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으면 용돈을 이제 쓰는데 지폐 같은 경우는 왼쪽 뒷주머니에 넣어요. 그냥 그게요. 무게는 없어요. 무게는 없는데 어떤 부피에 의해서 이렇게 바지와 엉덩이가 밀착되는 현상에 의해서 파워가 나와요. 힘이 생겨요. 약간의 힘이 생겨요. 그게 이제 가스를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약한 무게라도요.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경험 안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밀착감이 어떤 힘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뒷주머니에 돈을 넣은 경우와 왼쪽 뒷주머니에 돈을 넣은 경우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더 좋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주머니 뒤쪽에다가 왼쪽 뒤쪽에다가 돈을 넣고 자 누워있을 때 오른쪽 배에 자꾸 올려야 기분이 좋다. 자 이게 자꾸 나타나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컨디션을 뭐 망가뜨릴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조금이라도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앞주머니에 조그만한 행주를 반을 잘랐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죠? 이거 뭐 무게 해봐야 이게 몇 g이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많아도 10g, 10g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주를 반을 잘랐어요. 반을 이렇게 원래 이게 정사각형인데 반을 잘라놓으니까 직사각형이 된 건데 이걸 이렇게 반틈을 접어갖고 이렇게 앞쪽 호주머니, 오른쪽 앞쪽 호주머니 이렇게 넣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큰 뭐 변화보다는 오른발 앞차기를 좀 덜 해도 되고 누워 있을 때도 이렇게 넣고 있으면 이렇게 올리고 싶은 욕구가 잘 안 들고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배에다 올려 보는데 전에는 이렇게 누우면 한 번씩 250을 자주 조금 올려야 된다라면 지금은 어떤 날은 올리고 어떤 날은 안 올리고 뭐 이런 속에서 올렸다가도 그냥 필요 없다 싶으면 내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세밀하게 적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발이 뒤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용해야 된다면 왼쪽 앞주머니에 뭔가를 수건 같은 거 조금 넣고 오른쪽 뒷주머니에 뭔가를 조금 넣어주면 뭐 무게를 많이 줄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뭐 균형 잡기 상황에 지금 물론 균형 잡기 다음에 이렇게 폐 들어 올리기 동영상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적용하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많이 균형이 깨졌을 때는 중량을 줘야 됐어요. 110g, 뭐 왼쪽 앞주머니에 110g, 오른쪽 앞주머니에 110g 이렇게 따로따로 줘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하여튼 균형 잡기 상황이고 굳이 중량을 많이 주면 몸이 좀 안 좋아요.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균형 잡기 상황이기 때문에 폐가 지금 좀 들려 있기 때문에 뭐 누워서 이렇게 뭐 스트레칭 바를 왼손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것도 저도
예전에는 이걸 한참 밀어도 되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미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잡아당겨도 좋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균형 잡기에 딱 들어오니까 폐가 좀 들려 있으니까 사실 조금만 밀어도 폐가 쓱 들려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 몸이 많이 균형점으로 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몸 상태와 균형 잡기에 들어와 있는 나의 몸 상태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균형점으로 많이 와 있으니까 조금만 변화를 줘도 이제 변화가 확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기가 약간 꼰드럽다 그러죠. 네? 균형이 약간 잡기가 약간 힘든 거예요. 그죠?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해보시고, 자, 걸을 때 이렇게 뭐 식사하시고 나서나 이렇게 한번 걸으실 때나 뭐 식사하고 나면 물병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그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자꾸 기억해 내시면서 적용하시고, 연구하시고,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가지시고, 생각하시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잘 적응해 보시고요. 저희, 뭐, 이게 도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발을 약간 조금 높이 드는 게 좋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높이 드는 거 아니에요. 지면에서 여러분 평상시 발 높이보다 한 1cm나 2cm만 더 들어 주셔도 걸어 다닐 때 다리가 덜 무거워요. 다리가 덜 무거워요. 그러니까 또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툭툭 쳐주시고 머리도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 피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걸 느끼고 계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피가 밑으로 가슴이나 상자, 다리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걸 인지를 하신다라면 자꾸 팔도 자꾸 흔들어 주시고 물병도 흔들어 주시고 머리도 흔들어 주시고 때로 따라 뭐 거꾸리나 물구나무서기 할 수 있으시면 또 한 번씩 하시고 헤드뱅잉 이런 것도 하시고 다 적용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폐가 들어 올려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 폐가 들어 올려지는데 도움이 되니까 오른쪽 폐만 들어 올리면 되겠지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들어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계속 들어 올려져 있지 못하고 다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다시 내려앉아 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거든요. 해부, 그 인체 해부도를 이렇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동영상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 뭐 폐가 어떻게 생겼고 횡격막이 어떻게 생겼고 횡격막이 이렇게 진하게 나와요. 횡격막이 이렇게 소뚜껑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폐를 받쳐주고 있고 그 밑에 오른쪽하고 가운데 쪽 간이 있고요. 왼쪽 명치 왼쪽에 심장이 있고요. 위장이 이렇게 해서 소장이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시면 이 몸 속에 이 인체 장기들, 폐부터 뭐 소장, 대장, 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컴팩트하게 꽉 이렇게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굉장히 밀도 있게 이게 꽉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 오른쪽 폐가 쳐지면서 이게 모든 장기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뭐 엑스레이를 찍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뭐 오른쪽 폐가 많이 쳐졌다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누르는 힘이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오른쪽 폐가 쳐졌다 왼쪽 폐가 쳐졌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 꽉 채워져 있는 장기 속에서 어느 부분에 힘이 작동하고 있나, 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나, 이런 차이기 때문에, 그죠? 그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폐를 좀 하방 압력을 받는 걸 위로 좀 끌어올려주면, 창자 내에서도 가스 이동이, 대장과 소장 간의 가스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대장과 소장 간의 가스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지점이 맹장 쪽이거든요. 소장이 끝나는 지점에 맹장이 있어요. 오른쪽 골반 약간 뒤쪽에.
그리고 대장과 소장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 소장과 대장 간의 가스 이동이 잘 안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단절돼 버려요. 단절돼 버리면 이제 몸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나타나고, 단절돼 버리면 또 맹장이 뭐 압력을 받아서 맹장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맹장염이라 그러죠. 복막염하고 뭐 맹장염하고, 그러니까 맹장을 잘라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여튼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비대칭적인 요소를 해결하면서 혈액순환을 자꾸 도와줘야 되니까,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돼. 다리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개선을 해주고, 옆구리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해주고, 기립근이 돌아가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해주면서 또 어깨 쪽, 가슴 쪽, 등 쪽에 이렇게 오른쪽 폐가 내려앉아 있다는 건 오른쪽 가슴 이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 올려줘야 되고, 왼쪽은 또 들어 올려져 있으니까 또 오히려 내려줘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면서 오른쪽 폐가 들리는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하여튼 폐 들어 올리기 동영상을 지금까지 6개를 찍게 됐는데, 하여튼 자, 이 동영상 6개 동영상만 본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올렸던 대사증후군 동영상부터 균형 잡기 동영상, 그리고 폐 들어 올리기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전체적인 몸의 순환 원리, 대사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걸 어떻게 내가 실생활에 외출했을 때, 걸어 다닐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자꾸 연구를 하시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셔야죠. 일단 어제는 동영상을 못 올리게 돼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